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 700만 명. 은퇴 이후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현실을 알아봅니다. 74세 송병직 씨는 하루 3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습니다. 리어카를 가득 채워 고물상으로 향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3,000원 뿐입니다. 7만 원에서 한 8만 원 퐁퐁이랄지 그 화장실 사서 쓸 정도는 됩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74만 2천 원으로 기초연금과 폐지를 모합한 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빨래방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이불은 건조기에 넣어 말립니다. 금세 새 것처럼 깨끗해진 이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서 다시 주인에게 배달까지 해줍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불과 신발을 세탁해주는 빨래방. 그런데 일하는 직원들도 전부 60세가 넘은 고령층입니다. 3년 됐어요. 그 시간도 잘 가고 또 이렇게 빨래 못해서 이렇게 집에서 그 세탁기도 적고 이래가지고 빨래 못하는 분들 빨래 해주니까 좋죠.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층이 줄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63세에서 73세까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73입니다. 그렇다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를 좀 모아놓고 싶어서 지금은 예전처럼 자녀들이 아픈 부모 모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 희망 사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 이유가 70%가 넘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고령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은퇴를 하시면 여가 생활을 하시는 게 보편적인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내가 은퇴를 했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자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되는 좀 슬픈 현실이죠. 여기에 퇴직이 빨라진 50대도 구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인생 2막을 위한 두 번째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용접 작업에 한창인 5, 60대 남성들. 냉방 설비 관련 국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사무직군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사무직군이 취직이 안 돼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재취업을 하려고.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하는 이곳에서 최근 눈에 띄는 건 50대의 증가입니다. 2022년 39%였는데 지난해엔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는 탓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50대 한희종 씨. 기술을 배우며 남들보다 빨리 인생 2막을 설계 중입니다. 퇴직을 한 몇 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시작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시가 주최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재취업 자리를 찾는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한 30년 가까이 일했던 그런 직장과 유사한 제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사실 좀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 저숙련 일자리 재취업이나 임시직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60세만 넘어도 노인 일자리는 청소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일자리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절반에 가까운 49.4%, 청년층과 엇비슷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고령층이 소득도 벌어들이고 또 사회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00여만 명이 앞으로 10년간 차례로 은퇴하면 일하는 고령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길을 잃는 사고가 속출하자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 드론 순찰대를 구성했는데요. 초록이 한껏 무성해진 오름. 드론 한 대가 날아올라 천천히 비행합니다. 수풀이 우거져 눈으로 보기 힘든 곳을 샅샅이 살핍니다. 좌우 150m 가서 좌우로 다시 또. 평균 연령 60대, 서귀포 시니어 드론 순찰대입니다. 자격을 보유한 대원 25명이 하루 3시간씩 주 5일간 드론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산불 감시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환경오염 현장 적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던 사람을 드론으로 발견해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안에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감시를 하고 또 산불 감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주로 하셨는데요.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격적인 고사리철을 맞아 들판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찾는 것도 이들의 목. 서귀포 자치경찰대가 시니어 드론 순찰대와 함께 고사리 실종자 수색 활동에 나섭니다. 퇴직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지역이나 잘 갈 수 없는 곳까지 시니어 드론 순찰대가 순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 드론 일자리가 있는 한 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주에 있는 수십 년 된 경로당입니다. 한 어르신과 전문가가 벽에 균열이 있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설 곳곳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전기, 가스 시설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을 받은 뒤 경로당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는 어르신입니다. 안전점검은 이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 또 안전한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처에 또 다른 경로당입니다. 한 어르신이 경로당 측에 보조금 수입 관련 서류 작성과 영수증 보관 요령 등을 차근차근하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향후에 매니저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으로 시설 회계 처리를 하는 행정 매니저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행정이나 회계 처리에 미숙하셔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돕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겠다는 초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책에 필기하며 수업을 듣는 수강생 평균 나이는 64.5세입니다. 낙상 안전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어르신 취업을 위한 교육 전반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교직을 한 35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또 양성 과정. 서울시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은 어르신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입니다. 2040년까지 공공 일자리 30만 개, 민간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도 운영해 어르신 3만 명의 취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수입은 물론 보람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700만 시대. 초고령화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늘어나는데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공공 영역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은 노인 노동자들의 출근길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